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2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기업 탐방 및 IR 관련된 건 타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려서 하루 쉬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 매주 수요일날 탐방 및 IR 그리고 또 괜찮게 보는 업체들에 대한 기업 분석을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매주 수요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은 이제 타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시황 관련된 거 좀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관세부과였죠. 관세부과. 그래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중국 쪽에 이제 관세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부터 하락을 했고요.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개파락을 했는데 바로 또 얘기가 또 틀려졌죠. 캐나다와 그리고 그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를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이 됐었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했다. 그래서 펜타닐과 더불어서 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한순간에 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결과물을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번 게 아닌가라고 또 기대를 해서 시장이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여다가 금요일날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저녁이었죠.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만큼의 관세를 우리도 똑같이 부과를 하겠다. 만약에 뭐 10%를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 부과를 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10%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증시도 별로 좀 좋지 않게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다우존스가 0.9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1.3%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흐름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은 한 2만 포인트에서 19,000포인트, 한 1000포인트 내에서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도 45,000에서 러프하게 보면 짧게 보면 44,000, 길게 보면 한 42,000까지의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우려 섞인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걱정 어린 또 투매 물량이 장 초반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좋다. 그래서 계속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거죠. 12월 9일날 627, 그리고 12월 30일날 661,
그리고 2월 3일날 700.57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박스권이라고 봤었던 725와 한 700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아직까지 박스권 2550을 돌파는 하지 못했다. 못해도 한 2450, 러프하게 보면 한 2400포인트까지의 박스권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추이 자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다양한 일정들 한번 볼게요. 주요한 일정 중에 우리나라 12일 화요일날 한국 2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가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12월 통화 공급, 그리고 미국의 1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에는 한국 1월 실업률과 그리고 미국 1월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CPI와 PPI가 좀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이벤트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AI 서울 컨퍼런스 콜 이 정도. 나머지는 13일 옵션 만기일이나 MSCI 분기 리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10일에 DEL, ST팜, APR, OCI 홀딩스, 그리고 11일에는 DL, ENC, 펄어비스, 에코프로 BM, ISC 등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2일날 NC소프트, 한화,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2월 중순까지.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못해도 2월 말까지는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된다. 근데 3월 들어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3월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4분기까지 결산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1년간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상장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 종목이나 폐지 실질 심사로 넘어갈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금융지주 언급해드렸고요. 3월 4일부터 대체거래소가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기업은행 추이는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 추이도 분할적으로 매수했었던 가격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는 장 초반에 좀 밀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지난주 월요일이 이제 1.5% 하락으로 출발했죠. 78,300원. 그래서 딱 78,300원에 찍혔습니다. 매수 밴드 하단 부분이죠. 그래서 78,300원에 여기 적어 드리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매수하신 분들은 83,000원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수익권에 접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
분들이 많은데, 길게 보면 별로 오른 게 없다.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수준. 그리고 작년 수준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는 예를 좀 볼게요. 지금 뭐 다양한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삼성 쪽이 이제 스타게이트 쪽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반도체 AI 쪽 관련된 AI 관련돼서는 아예 그냥 전략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뭐 후공정 쪽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이제 소재 쪽에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동진 세미캠도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빠지면, 차라리 장 초반에 빠져서 시작을 하면 3,900원에 3,300원 좀 접근해보자. 그리고 1차는 24,900원, 뭐 이 구간입니다. 24,900원이. 그래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는 6,100원, 그리고 손절은 22,000원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